민주당이 중대한 촛불을 확보했습니다. 매우 큽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대선을 준비하는 이재명 대표의 주요 전략 보고드립니다. 먼저 민주당 소속 특위위원들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회 내부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단전 시도 적발로 국회 기능 마비 작전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윤석열이 국회를 마비시켜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중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위원들은 국회 본관으로 진입한 계엄군 16명 중 7명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54분쯤 4층으로 향했고 약 6분간 배회하다 새벽 1시 1분쯤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며 계엄군은 새벽 1시 6분에 지하 1층에 분전함을 열어 일반 조명 차단기를 내렸고 새벽 1시 7분에는 비상조명 차단기까지 내려 지하 1층에 전력을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충격입니다. 이런 부분들 윤석열의 거짓말을 딱 걸리게 한 것인데 윤석열은 이쯤 하면 망상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관련해 해당 건에 대해 최근 커뮤니티에서 다시 화제가 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이 새로 발견한 현상들이 몇 개 나오는데 다 다룰 수는 없고 네네. 그중에서 더닝크루거 효과 이거 진짜 끝내주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너무나 정확한 사례들이 막 소개 좀 해주세요.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거는 자기가 지적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데 지적 능력이 뛰어났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지적 능력이 뛰어나지가 않아서 다시 말해 자신이 무식하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너무 멍청해서 멍청한 줄도 모르는 현상이라고요. 예. 여기에 이제 지식 한 방울이 뿌려졌을 때 무서워지는 현상이 그렇죠. 선택의 자유라는 책 한 권을 읽었다. 이게 옛날에 책을 전혀 안 읽은 사람보다 그렇죠.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위험하다. 제일 무섭다고. 무섭다. 라고 하는 말이 이 더닝크루거 효과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반지성주의적인 면모의 가장 대표적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서 반지성주의 배격을 얘기하고 과학에 굉장히 무지해 보이는 분이 이제 비과학적이라고 사람들을 욕하잖아요. 빛보다 빠른 물질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분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형적인 더닝크루거 효과인데 이게 그 더닝크루거 효과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느 한 가지에 꽂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게 자신의 거울상일 때 꽂혀요. 무슨 말이냐? 내가 비과학적이면 과학적이어 보이는 사람이 하나가 있을 때 거기에 꽂히거든요. 근데 그게 자신의 비과학성 때문에 보인 건데 나도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알아보는 내가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비과학자들을 다 욕하는 이런 겁니다. 반지성주의에 꽂힌 이유도 내가 반지성주의니까 사실은 반지성주의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성찰 능력은 없고 반지성주의란 말이 갑자기 꽂혀서 다 반지성주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설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쓰는 몇 가지 어려운 개념어들이 그가 안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과학을 얘기한다는 건 그분이 비과학적이라는 얘기고 반지성주의를 얘기를 한다는 건 스스로가 반지성주의라서 얘기를 한다. 지성이 없기 때문이고. 예. 그런 말 가짜뉴스를 자꾸 얘기하는 건 스스로가 가짜뉴스를 만들기 때문에. 공산 전체주의 욕을 자꾸 비판을 자꾸 하는 본인이 전체주의적이니까 때문이죠. 이해가 되네요. 아니 우리 대통령을 깔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네. 이렇게 보면 네. 좀 편안해진다니까 대통령을 대할 때 내 마음이. 이게 되게 유사한 게요.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차별주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 그래요? 너 나 차별하지? 이거에 되게 민감해요. 인종차별주의. 그럼 본인이 그걸 알기 때문이네요. 그러니까 자신의 차별하는- 무의식 속에 예. 누군가를 차별하려는 의심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차별하려고 하는 걸 알아보는 눈이 되게 빠르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들하고 결합이 돼 있어요. 더닝크루거 효과의 이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하고. 그렇군요. 사실은 선비 같은 분이나 정의로운 분들은 사실은 사기꾼을 못 알아보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네, 없기 사기꾼을 때문에. 그러니까 잘 문재인 알아보고.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발탁한 이유 못 알아보는 거야. 못 알아보죠. 그것도 일종의 확정 편향이에요. 예, 그런 것도 있죠. 그럴 나와 리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예.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깡패처럼 권력을 쓰는 사람은 상대도 권력이 주어지면 깡패처럼 권력을 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먼저 깡패처럼 칼을 써버리는 거죠. 지금의 집권 세력이 나타나는 권력, 저는 오버킬 현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오버킬. 예, 과도하게 저럴 정도로 잔혹하게 왜 권력을 쓰지? 상대가 그렇게까지 그럴 사람들은 아닌데,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권력이 없고 쟤들이 권력을 줬으면 쟤들은 나를 저렇게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마 예전에 검찰총장 시절에 느꼈던 게 그런 거였을 수도 있죠. 절대 그런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실을 무시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가짜 뉴스를 따라다니는 이런 현상, 사회적 현상이 벌어지는 데에는 우리들 인간 개인 하나하나의 진화 과정에서 우리가 획득한 이런 특성들이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지금 네. 거예요. 역설적으로 보면. 그렇죠. 이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이게 있기 때문에 탈진실 현상이 생긴다는 거, 네. 이거를 확실하게 이제 알려주는 챕터예요. 이게 네. 대통령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모두한테 우리 있는 모두에게 이게 있는 거예요. 네, 공감합니다. 사실 추가 심리가 이제는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저쪽이 판결에 불복을 하거나 더 난리를 칠 것 같아 추가로 변론 기회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윤을 만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원탁 위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내용이 담겨있는 문건을 멀리서 얼핏 봤다고 한 이상민의 증언은 결국 멀리서건 가까이서건 보긴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문건을 본 방은 윤석열이 국무위원들과 계엄을 논의하던 바로 그 장소이기 때문에 이 증언은 치명적입니다. 헌재 변론의 막바지에서도 정치인과 언론인, 성직자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누가 작성했는지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준 문건은 누가 왜 작성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계엄이 성공하고 난 뒤에 국가, 입법기구 구성 등 과도 정부의 통치 모델이 무엇이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엄 내란 사태가 장기 집권 프로그램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증오스러운 정적에 대한 복수국이었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진실에 대한 규명은 추후 과제로 남겨졌지만 이미 윤석열은 고립무원의 처지입니다. 믿었던 부하와 친구와 동문 등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가둔 감옥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법의 심판을 예감하며 윤석열은 이미 심리적으로 패배했고 이재명 정부 시대를 보며 더 괴로워하길 바랍니다. 그 순간은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사이다 일침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또 앞날에 각종 허들 가시밭길 눈에 보인단 말이죠. 미리미리 좀 준비할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 수권 정당으로 집권을 준비하는 일상적으로 해야죠. 박태웅 의장, 깨어보니 선진국, 깨어보니 구중국 그분이 저한테 하신 얘기 중에 구멍가게를 인수할 때도 포장마차를 인수할 때도 야 내가 이거 어떻게 경영을 해야지 라는 계획이 있다. 그런데 정당들이 내가 그 정권을 인수하면 이런 사람으로 이런 정책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가 없다. 선거 때 되면 막 공약 발표하는 거 이상하다. 평소에 써놔야 되는 거 아니냐. 아예 평소에 사람들 준비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사실 법률상 제한도 있습니다. 사람들도 이거 당신은 산업부 장관 이거 하면 그 공직선거법 위반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박태웅 의장이 중심이 돼서 모두의 질문 이걸 만든 이유가 민주당이 집권하면 뭘 하겠다는 걸 미리 준비를 좀 하자. 근데 지금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마치 그것 때문에 한 것처럼 돼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 때까지 미리 준비를 해서 집권 계획, 집행 계획을 다 짜놓자 라고 해서 시작했던 거예요.